안녕하세요. 최각현입니다. 오늘은 클리닉 수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제가 2021년도에 이제 송도에 와서 수업을 하기 시작했고, 송도에서 수업을 한 지는 이제 4년째 접어들게 되는데, 그 전에는 이제 반포랑 송도로 왔다 갔다 수업을 했었죠. 제가 2023년까지 반포랑 왔다 갔다 하면서 출강하는 날에는 거의 수업만 하고 가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 클리닉 수업을 제대로 못했는데, 작년 중반 이후에 이제 송도에서 주 7일 수업을 하게 되면서 이제 클리닉 수업을 작년에는 한 시범 운영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신청해서 신청자들에 한해서 클리닉 수업을 진행을 했다면, 올해는 좀 약간의 강제성을 두고 클리닉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강제성을 두더라도 학생들의 그 시간 효율을 위해서 안배한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이제 후반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클리닉 수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해보자고 한다면, 클리닉 수업은 이 보충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뭐 다르지 않을 겁니다. 물론 보충 수업에서 조금 더 추가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공부방이나 교습소를 다녀본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이 공부방과 교습소 형태의 수업을 학원에서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판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공부방 교습소 형태의 수업을 추가로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 클리닉 수업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강사로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친절하게 가르치려고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고민도 들어주고 친구도 되어줄 수 있고, 아니면 조금 더 먼저 앞선길을 간 멘토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도 어쨌거나 강사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실력을 높이고 성적을 뽑아내는 것이 저의 첫 번째 임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클리닉 수업이 여러분들 학생들의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필수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형 강의나 이제 판서 수업이 단점이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소수정의 수업이나 과외 같은 이런 수업들의 장점이 있는가 하면, 대형 강의의 장점도 또 분명히 있거든요. 대형 강의의 장점, 그 판서 수업의 장점,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건강한 경쟁 구조라는 거죠. 나 혼자서 과외를 받게 된다거나 소수정예로 수업을 하게 되면 지금 나의 현재 위치를 실시간으로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어쩌다가 뭐 모의고사를 본다든지 아니면 학교 시험을 본다든지 해서 뭐 어떤 그런 지표로서 우리가 참고를 할 수 있지만, 실제 내 옆에 친구들이 어느 정도의 그 공부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의 아웃풋을 내고 있는지 알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틀 안에 갇히기가 쉬운데, 대형 강의나 판서 수업을 하게 되면 옆에 친구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라는 거죠. 대형 강의, 50명, 80명씩 하는 1타 선생님들이 하는 그런 오프라인 강의가 50명, 80명씩 해도 듣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대형 강의의 가장 큰 장점,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지만, 건강한 경쟁 구도를, 그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명확하게 단점도 존재를 하죠. 예를 들어서 나는 뭐 3번 문제를 질문을 하고 싶은데 아무도 질문을 안 해. 그리고 선생님이 앞에서 3번은 뭐 전부 다 알죠? 저번에 설명했죠? 하고 넘어가게 되면은 그냥 그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야. 나는 모르는데. 근데 이거를 개별적으로 내가 수업을 받았다면 편하게 질문을 할 수 있었겠지만, 그런 것들을 케어받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클리닉 수업을 하는 거예요. 본 수업 시간 요일 외에 따로 수업을 더 추가적으로 나와서 개별 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 개별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클리닉 수업이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클리닉 수업을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클리닉 수업 시간은 정규 수업 시간 전후로 편성되기도 해요. 근데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라면 대부분의 시간이 수업 요일 외에 추가 등원하는 식입니다. 뒤에서 더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이번에 수요일을 올데이 클리닉 시간으로 빼놨어요. 그러니까 사실 강사로서 이렇게 하루 시간을 빼놓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수업하는 대로 이제 매출이 잡히기 때문에 수업을 해야지 매출 구조에 저한테 이득이 되는 건데, 그냥 단순히 그렇게 매출을 뽑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어쨌든 지금 기존에 있는 친구들의 실력을 탄탄하게 만들고 그 아이들의 성적이 오르고, 그리고 학생들의 만족도가 올라갔을 때
제가 더 잘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를 믿고 따라와준 학생들의 성적을 올려주는 게 더 중요해서 저는 수요일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 클리닉 수업이 운영이 되는데, 제가 아까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의 효율적인 시간 활용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또 자율성을 부여한다고 했는데, 이거예요. 수요일 날 클리닉 수업을 전부 다 와야 돼. 전부 다 와야 되는데, 수요일 날 학원 가는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5시부터 8시까지가 학원이야. 그럼 이 클리닉 시간 다 참석 못 하잖아요. 그럼 그런 친구들은 8시까지 학원을 하고, 뭐 다른 학원, 뭐 어떤 학원이 됐건 학원 수업을 마치고 8시에 오세요. 8시에 와서 11시까지 공부하고 가세요. 야자하는 친구들 9시 반까지 야자하고, 우리 학원이 바로 학교 앞에 있기 때문에 보통 야자 끝나고 오면 9시 30분과 40분 사이 정도 되거든요. 그럼 그때 와서 공부하고 가세요. 제가 준비해 놓은 뭐 자료, 커리큘럼 이거 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풀로 다 참석하면 너무 좋고,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자기 시간에 맞춰서 시간을 미리 설정을 한 다음에 그 시간에 오세요. 그리고 자습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스터디 카페나 이런 데 가게 되면은 관리형 스터디 카페 같은 경우는 비싼 데는 50만 원 넘어가게 되고, 일반적인 스터디 카페도 20만 원대에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학원이, 우리가 하이츠 건물 7층을 전층을 다 쓰잖아요. 근데 거기 안에 스터디 카페도 있어요. 4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스터디 카페가 있고, 스터디 카페 시설이 수강생들에 한해서는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스터디 카페 치고는 시설이 꽤 좋아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클리닉을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활용을 좀 잘했으면 좋겠고, 클리닉 시간에 그럼 무엇을 하느냐, 정말 여러 가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준비를 많이 했는데,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모의 시험이에요. 모의 시험. 이거는 형광펜 좀 치고 가자. 형광펜. 모의 시험. 이겁니다. 모의 시험. 왜냐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실력을 올렸어도 실제 시험에 그 실력을 발휘하게 되는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왜냐면 시험 때는 시간 제한이 있고 압박이 평소보다 심하고 계산 실수는 더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평소만큼 잘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실력을 쌓아도 시험 때 평소의 실력을 발휘하기가 힘들면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가장 첫 번째로는 나의 실력을 필요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돼. 필요 이상으로 끌어올리면서 동시에 이 실전 감각을 익혀야 돼요.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습을 실전처럼 하자는 거야. 실제 시험을 보면서. 물론 본 수업 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의 시험을 봐요. 근데 다른 학교 시험 OMR 카드 작성하고 서술형 작성하고 해서 이제 모의 시험을 보는데, 그걸 일주일에 한 번 해서는 난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본 수업 때는 정말 어려운 문제들 많이 풀잖아요. 뭐 휘문고, 뭐 단대부고, 뭐 하나고, 외대부고, 기타 전국 단위에서 어려운 시험지를 갖다 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어 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클리닉 수업 때에는 좀 우리 그 친숙한 주변 학교들 시험을 볼 거예요. 그래서 이 모의 시험은 꼭 볼 겁니다. 수요일 날 오는 학생들은 이 모의 시험을 꼭 보고, 그 다음에 채점도 하고 틀린 거 질문도 받고, 그 외에 이제 모의 시험에 어떤 걸 하느냐, 아무래도 이 과외, 그러니까 개별 지도를 해야죠. 우리 선생님도 이제 질문을 받을 거고, 선생님 혼자서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같이 일하는 조교 선생님, 연세대 경제 저보다 알고 있죠. 굉장히 엘리트인 선생님이시고,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거 막힘없이 다 받아줄 수 있는 선생님이니까 웬만한 과외 선생님보다 훨씬 낫다 라고 선생님은 장담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조교 선생님 여러분들이 질문이 많고 클리닉 수업을 정말 활용을 잘한다, 그러면 선생님이 조교 선생님 더 채용해가지고 질문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게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스터디 카페이기 때문에 질문, 사실 교습소 다니고 공부방 다녀본 사람은 알 거예요. 2시간 다닌다고 쳤을 때, 3시간 다닌다고 쳤을 때 실제로 내가 직접 배우는 시간은 얼마 안 돼. 맞죠? 2시간 내내 배우는 경우는 얼마 안 되잖아요. 과외를 한다고 하더라도 선생님 2시간 내내 가르쳐 주는 거 아니잖아요. 선생님 과외 정말 많이 했거든요. 2시간 내내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가르쳐 줘. 그리고 가르쳐 준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문제 풀잖아. 근데 그 시간까지 전부 다 잡히잖아요, 과외 시간에.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클리닉 시간에 와서 질문을 해, 혹은 개념 설명을 들어,
그러면 들어가서 쾌적한 스터디 카페에서 독학으로 공부를 해. 공부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모르는 거 다시 와서 질문을 해. 이거를 몇 시간 동안? 6시간 동안. 가능하면 6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만 활용하면은 여러분들은 학원비가 엄청 비싼데 그 비싼 학원비를 충분히 뽑아먹을 수 있을 만큼 선생님이 잘 준비를 해놨다. 거기에다가 자료. 선생님이 자료로 1년에 500만 원을 써요. 자료로만. 유료 자료, 무료 자료 다 선생님 자료 많은 거는 선생님 수업 듣는 사람은 다 알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선생님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필요한 자료를 그때그때 다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활용을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외도 받고 자습도 하면서 시험도 보고 자기에 맞는 자료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이 클리닉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단순히 보충 수업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 되는 클리닉 수업 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클리닉 수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는데 올 한 해 선생님이 이거 클리닉 수업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 걸어가지고 스터디 카페 사실 선생님이 이거 한다고 쓴다고 해서 원장님한테 허락도 받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치환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은 클리닉 수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 궁금한 부분 댓글 달아주시고 다음에는 또 선생님이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